제44단 발길이 머문 어느 곳. 둘. 허름한 대나무 살인문 안으로 웬 젊디 젊은 사내가 보였다. 달빛 아래라 색깔은 분간이 잘 안 되었으나 광택이 있는 가리기누에다 짙은 보랏빛 사시누키를 입어 꽤 지체가 높은 듯이 여겨지는 모습으로 자그마한 사내 아이를 하나 데리고 벼잎에 맺힌 이슬에 흠뻑 젖으며 아득히 먼 곳까지 이어진 좁다란 눈길을 헤쳐가고 있었다. 피리를 멋들어지게 불면서 가기에 애틋하게 들어줄 만한 사람도 근처에 없다 생각하니 왠지 아쉬운 생각이 들어 그의 행선지가 궁금해졌다. 그래 모습을 지켜보며 따라가 보니 피리 불기를 그만두고 산 언저리에 어느 대문이 있는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끌채 받침에 나릇을 걸쳐놓은 수레가 보이는 것도 도읍지 교토에서 보던 것보다는 왠지 눈길을 끄는 데가 있어 하인에게 물으니 암흑의 왕조께서 행차에 계실 무렵이라 뭔가 불사라도 있는 것이겠지요라 했다. 저택 내에 지어진 불당 쪽으로 승려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냉랭한 밤바람에 어디선지도 모르게 실리어 오는 은은한 향기는 몸속 깊이 스며드는 듯하였다. 주인이 거처하는 사랑채에서 불당으로 이어진 복도를 지나가는 시녀가 옷에 향을 쐬는 모습 따위를 보면 인적 드물어 누가 볼 일도 없을 산마을인데도 예사로운 마음 씀씀이가 아니다 싶었다. 한껏 무성해져 있는 가을 들녘처럼 풀로 우거진 뜰은 넘쳐 흐를 만큼 잔뜩 맺힌 이슬로 뒤덮여 풀벌레 소리는 원망에 찬 듯하고 뜰을 흐르는 도랑물 소리는 한가로운 정취를 자아내고 있었다. 도읍의 하늘보다는 구름의 왕래도 빠르다는 느낌이 들었고 달이 구름에 가렸다 나왔다 하는 모습도 일정치가 않았다. 제45단 혹 때려다 붙인 격. 후지와라노 긴요의 형님 되시는 분으로 료가쿠 승정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몹시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 승방 한쪽에 커다란 팽나무 한 그루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팽나무 승정이라 별명 붙였다. 그러자 그는 이 별명이 괘씸하다며 이 나무를 베어버렸다. 그러나 그 뿌리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어 사람들은 이번에는 밑둥치 승정이라고 불렀다. 그는 더욱 노발대발하여 나무 밑둥치를 송두리째 파내어버리니 그 자국이 큰 구덩이가 되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구덩이 승정이라고 불렀다. 제46단 강도 스님. 야나기하라 근처에 강도 스님이라 불리는 스님이 있었다. 종종 강도를 만난 탓에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한다. 제47단 어느 지극한 정성. 어떤 사람이 기요미즈데라에 참배하러 갔는데 어떤 나이든 비구니하고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는 길 내내 구사메 구사메라고 계속 중얼거리며 가기에 여승님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말하기를 멈추지 않아 거듭 물었더니 화를 내며 참 시끄럽네요. 재채기를 할 때 이렇게 주문을 외지 않으면 죽는데요. 내가 키운 우리 도련님이 지금 히에이전에서 동승으로 수양하고 계시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재채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자꾸 되풀이하여 주문을 외고 있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 참으로 세상에 보기 드문 지극정성이었다. 제48단 조정의 법도. 후지와라노 미츠치카경은
고토바 상황의 처소에서 열린 최승강의 집행 책임자로 봉직하고 있었을 적에 상황의 부르심을 받아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경은 너저분한 상을 발 안으로 살며시 밀어넣고는 나가버렸다. 궁녀들이 어머 더러워라,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걸까? 라며 다들 빈정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들으신 상왕께서는 이것이야말로 조정법도를 잘 알고 한 행동이로고 참으로 훌륭하도다 라고 거듭거듭 탄복하셨다고 한다. 제49단 불도 수행의 시기. 노년기에 접어들면 그때 가서 수행을 시작하겠다며 불도 수행의 시기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오래된 무덤들을 보면 대개가 소시적에 요절한 사람들의 것이다. 예기치 못한 병에 걸려 급작스레 이 세상을 하직할 형편에 임박해서야 비로소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는 것이다. 그 잘못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빨리 서둘러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느긋이 해도 될 일을 서두르는 식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한평생을 지내온 것에 대해 회한을 품는 일이다. 허나 그제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사람은 오로지 죽음이 내 몸에 임박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한다면 현세에 대해 품는 망념도 어찌 옅어지지 아니하겠으며 불도에 정진하는 마음도 어찌 진지해지지 않으리요. 에이칸이 지은 왕생 12내는 옛날에 어느 고승은 누군가 찾아와 피차간의 용건을 이야기할 때 응대하여 말하기를 지금 화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벌써 목전에 다가와 있다라 하고는 귀를 막은 채 연부를 하여 결국 극락왕생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신카이라는 고승은 이 세상이 너무도 덧없다 생각하여 조용히 안좌하고 있는 일조차 없이 늘 웅크린 자세로만 있었다고 한다. 제50단 도깨비 소동. 5초 무렵 이세지방에서 여인이 변신한 도깨비를 누가 교토로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무렵 한 20 정도를 매일같이 교토와 시라카와 사람들이 도깨비 구경을 하겠다며 몰려와 야단법석을 떨었다. 어제는 사이온지로 갔었어. 오늘은 상황이 계신 곳으로 갈 거야.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어? 라며 의견이 분분했다. 확실히 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다들 오로지 도깨비에 관한 얘기뿐이다. 그 무렵 히가시야마로부터 아구이 승방 부근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시조거리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북쪽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이었다. 이치조와 무로마치 교차로에 도깨비가 있다! 며 다들 소리쳐댔다. 이마데가와 근처에서 바라보니 상왕께서 축제 행렬을 구경하실 적에 앉으시는 관람석 부근은 전혀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댔다. 역시 전혀 근거 없는 헛소문은 아니었던가 보구나 싶어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더니 도깨비를 보았다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날이 저물 무렵까지 이처럼 소란스럽다가 급기야 싸움까지 일어나 볼성사 나온 일도 있었다. 그 무렵 온 나라에 이틀이고 사흘이고 사람들이 병을 앓는 일이 있었는데 그 도깨비 소문은 이 돌림병의 전조를 보였던 거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제51단 물레방아 전문가. 가메야마도노 연못에 오오이강 물을 끌어오겠다고 하여 오오이 지역 주민들에게 명하여 물레방아를 만들게 했다. 많은 자금과 시일을 투자하여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물레방아가 돌지 않으므로 여기저기 고쳐봤지만 끝내 움직이질 않아서 허탈감에 빠져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래서 우지 지역 사람을 불러와 만들게 하였더니 손쉽게 척척 짜 맞춰 완성시킨 물레방아였지만 의도했던 바대로 잘 돌아가게 되어 물을 퍼올리는 모습이 참으로 장관이었다. 어떤 분야의 일이든 그 방면에 정통한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데가 있다.